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수면 자세 하나 때문에 심장이 밤새 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수명이 10년은 짧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수면, 생리학을 연구해온 박서진입니다. 대학에서 노화 생리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상담해왔어요.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오히려 심장과 폐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잠은 충분히 필요한데 자세가 잘못되어서 깊게 못 주무시는 거죠. 새벽마다 숨이 막혀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도 없이 숨이 편안해지고 아침이 개운해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신가요? 낮에 자꾸 졸음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자세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가족 중에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새벽에 숨이 막혀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께 오늘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단 하나의 자세 교정이 그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조언도 드릴 수 있어요. 얼마 전 72세 이정화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잠을 설치셨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진다고 걱정이 많으셨죠.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는데 수면 환경만 살펴봤는데 문제가 바로 보였습니다. 평생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자세 때문에 심장이 눌리고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엎드린 자세에서는 가슴 전체가 바닥에 눌려서 심장이 제대로 뛸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게다가 목까지 한쪽으로 돌리고 주무시니까 뇌로 가는 혈류까지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계속 시도해 보시라고 격려했죠. 그랬더니 단 2주 만에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는 소식을 주셨어요. 낮에 졸림도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지셨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편하게 자는 법이 아니라 심장을 살리는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반대로 올바른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자세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면 자세를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황금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그 자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심장과 폐를 압박하는 수면 자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엎드려 자는 겁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평생 엎드려 주무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 자세는 심장과 폐를 직접적으로 압박해요. 엎드리면 가슴 전체가 바닥에 눌리면서 심장이 제대로 뛸 공간이 없어집니다. 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팽창할 수 없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목입니다. 엎드려 자려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목의 혈관이 꺾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해요. 국내 수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엎드린 수면 자세는 호흡 중단 위험을 2.7배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엎드려 주무시다가 최근 들어 새벽마다 숨이 막혀서 깨셨대요. 처음엔 심장 문제인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알고 보니 수면 자세가 원인이었습니다. 엎드린 자세 때문에 가슴이 눌리고 목이 꺾이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진 거죠. 이분께 옆으로 누워서 가슴이 눌리지 않게 자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3일만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엔 아예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목이 꺾인 상태로 엎드리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목이 뻐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편해서 엎드려 주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세를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자세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편하고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이 자세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혀가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면 숨길이 좁아지면서 콧골이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일까지 생깁니다. 서울수면연구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똑바로 누워 자는 노년층의 콧골이 빈도는 옆으로 잘 때보다 60%나 높았습니다. 코를 고는 건 단순히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71세 윤경희 님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어요. 낮에 계속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알고 보니 밤새 똑바로 누워 자시면서 코를 심하게 고셨던 거예요. 혀가 뒤로 밀리면서 숨길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자세를 바꿔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게 했더니 콧골이가 확 줄었고 낮에 졸림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똑바로 누워 주무실 때는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자세요. 이렇게 하면 혀가 뒤로 밀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체중이 많거나 목이 짧은 분은 절대 정면으로 누워 자시면 안 됩니다. 숨길이 더 좁아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새벽에 숨이 막혀 깬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는 게 심장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위가 우리 몸의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거든요. 한국소화기 학회의 연구를 보면 위식도 역류증이 있는 60세 이상 중 70%가 왼쪽 수면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위산 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밤중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다 이 때문입니다. 69세 최동진 님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 때문에 밤마다 속쓰림과 기침이 반복되었대요. 자다가 신물이 올라와서 깨는 일도 잦았고요. 자세를 오른쪽으로 바꿔드렸더니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게 줄어들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된 거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눕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위의 구조상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십이지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최소한 식후 이 시간은 지난 다음에 누워야 안전합니다. 혹시 자다 보면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베개를 두 개씩 겹쳐서 사용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높은 베개는 목을 앞으로 구부려서 목뼈에 부담을 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목이 꺾이면 경추동맥이 눌리면서 뇌의 산소와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수면 자세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높은 베개 사용자 중 40%가 아침에 두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도 흔한 증상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는 분들은 베개 높이를 의심해 봐야 해요. 74세 김정수님은 베개 두 개를 겹쳐 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심하셨대요. 일어나면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베개를 낮은 것으로 바꾸고 목의 자연 곡선이 유지되도록 조정했더니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베개는 어깨와 목의 자연 곡선이 유지되도록 낮은 걸 사용하셔야 해요. 머리가 어깨보다 높게 꺾이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서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베개 높이는 적당한가요? 오늘 밤 한번 체크해 보세요. 5번째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곧게 펴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이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줘요. 다리를 완전히 펴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척추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류도 다리 쪽으로 제대로 가지 않아서 저림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국내 정형외과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를 완전히 신전한 자세는 하지 혈류량을 약 3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 자세가 더 위험해요. 밤새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76세 오성태님도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습관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한참을 움직여야 겨우 몸이 풀렸다고 하셨죠. 자세를 교정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게 했더니 허리 통증이 확 줄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두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면서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리가 바닥에 딱 붙지 않게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골반과 허리 사이에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이 5가지 자세는 모두 심장과 척추, 혈류에 큰 부담을 줍니다. 편하다고 느껴지는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자세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심장을 살리고 숙면을 부르는 황금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세 하나만 익히셔도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황금 자세는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린 채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겁니다. 왜 오른쪽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역류를 막을 수 있어요. 심장도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뛸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이유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쭉 펴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지만 무릎을 구부리면 척추가 편안한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 부담이 더욱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다른 자세로 주무셨던 분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3일에서 4일만 지나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몸이 편안한 자세를 기억하거든요. 베개는 너무 크지 않게 무릎 사이에 가볍게 넣으시면 됩니다. 두꺼운 이불을 돌돌 말아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어깨와 골반이 자연스러운 선을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은 편안히 배 위에 두시거나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세요. 너무 팔을 높이 올리면 어깨에 부담이 가니까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오늘 밤 이 자세로 주무셔볼 준비 되셨나요? 단 하루만 시도해 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황금 자세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첫 번째 수면 습관은 자기 전 빛을 끄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이게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지금이 밤이니까 잠잘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밝은 빛을 쓰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그러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꺼야 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짧은 독서를 해보세요. 책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고르시고 조명도 은은한 걸로 사용하세요. 밝은 형광등 아래서 책을 읽으면 또 각성이 되니까 부드러운 스탠드 조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 어떤 불빛 아래 계신가요? 오늘 밤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종일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완화돼요. 숙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어깨와 목, 허리 같은 부분은 낮 동안 많이 긴장되어 있으니까
자기 전에 꼭 풀어주셔야 해요. 갑작스러운 동작은 오히려 근육을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고 목을 좌우로 가볍게 돌려줍니다. 허리도 양옆으로 천천히 숙였다 펴고 발목도 돌려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긴장을 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침대 위에서 해도 되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10분만 투자하셔도 밤새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 자기 전 10분만 몸을 풀어보실까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5분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은 뇌파를 안정시켜서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요.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잠이 안 올 때 복식 호흡을 하면 금방 졸음이 오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춥니다.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잡념이 자꾸 떠오르죠. 그럼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좋아요. 오늘 밤 이 호흡법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시겠어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 침실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요.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약간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따뜻하면 몸의 심부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불편하고 너무 습하면 찝찝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여름철에는 제습을 잘해주세요.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너무 시끄러우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조용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시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느라 힘들어지거든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잠도 조절하셔야 해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오후 늦게 자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 자시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황금 자세와 함께 실천하시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숙면의 질이 달라지면 낮 동안의 활력도 완전히 달라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수명을 줄이고 올바른 자세는 수명을 늘린다는 것. 이 간단한 진리를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엎드려 자기, 똑바로 자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사용하기, 다리 쭉 펴고 자기. 이 5가지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수면 자세입니다. 이 자세들은 모두 심장을 압박하고 폐를 눌러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척추에 부담을 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계속 주무시면 새벽에 숨이 막혀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기억력은 점점 나빠집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돌연사의 위험도 높아져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폐가 충분히 팽창해서 산소를 듬뿍 공급받고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뇌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낮에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구부린 채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황금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고 수명을 늘립니다. 여기에 자기 전 빛 끄기, 10분 스트레칭, 5분 복식 호흡,
이 세 가지 습관만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심장, 허리, 기억력을 바꿉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아요. 오직 자세와 습관 하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면 혁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수면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어요. 단 하나의 자세 교정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약을 끊고 새벽에 깨지 않고 낮에 활력이 넘치고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딱 하루만 시도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보세요. 자기 전에 불을 끄고 10분 스트레칭하고 5분 복식 호흡 해보세요. 내일 아침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자세와 기억력 저하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가 어떻게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자세로 주무실 건가요? 혹시 이미 황금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듣고 싶고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인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